네, 춥고 건조한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좀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목이 마르고 혀가 아프다고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목에 뭐가 끼었다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또 입안이 텁텁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런 증상들은요, 통틀어서 바로 입마름, 구강건조증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저는 사실 항상 한의원에서 환자분들 볼 때요, 뭐 안색도 보고, 체형도 보고, 피부 다 살펴보고, 진맥은 기본으로 하죠. 그렇게 다 하는데, 빠뜨리지 않고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혀를 봅니다. 한의사들은 설진이라고 해서 혀를 보는 진단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스스로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혀와 입속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부 건조증을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 때문이었는데,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아토피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입속 점막도 건조하고 갈라져 있고 혀도 갈라져 있고 염증 생겨 있는 경우 진짜 많아요. 바로 점막이 피부의 연장선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점막은 몸속과 바로 연결돼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우리 몸속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도 건조하고 피부도 건조한 사람들의 몸속 상태는 어떻겠어요? 몸속도 당연히 건조하겠죠? 바로 진액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진액이 부족한 사람들은 침샘도 분비가 잘 안 되고 말라있기 때문에 입마름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입이 마르고 자꾸 물이 당긴다 할 때 생각하는 게 당뇨죠. 네, 맞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입마름이 생기게 돼요. 혈당이 높아지니까 자꾸만 소변으로 물을 내보내면서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안도 건조해지고 그래서 목이 계속 마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로부터 소갈이라고 불렀죠. 소갈의 갈자가 바로 갈증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당뇨 같은 질병이 없더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입이 마르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항상 말씀하시다가 목을 축여야 되고 또 이렇게 입가에 좀 거품 침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강건조증인데 나이가 들면 몸속의 진액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침이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몸에 물이 없어서 침도 잘 나오지 않는데 설상가상으로 혈압이나 당뇨 있어서 그거 조절하기 위한 약물들도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약물들은 보통 이뇨를 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더 입을 마르게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약물들, 항우울제, 파킨슨 치료제 이런 신경과 약물도 있고요. 또 일부 건강식품 중에서도 입을 마르게 하는 성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려 400에서 600가지의 약물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노화, 질병, 약물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다 섞여서 입마름이 정말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입마름을 구강건조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강건조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첫째, 입속에 염증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피곤하면은 혓바늘 돋죠. 또 구내염, 궤양 같은 것들이 입속에 생기는데 침이 줄어들면은 침 속에 있는 항균 물질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입속에 어떤 박테리아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또 염증이 생기면은 어때요? 혀에 백태가 좀 두껍게 끼거나 통증이 생기기도 하죠. 요즘에는 이러한 입병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입속이나 잇몸 등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심뇌혈관 쪽으로 파급이 된다. 그렇게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구강이 촉촉하게 침으로 잘 보호되어야 면역력도 강해지고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이런 침입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어르신들 입마름에 대해서 제가 좀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침은 우리가 음식을 씹고 삼키는 물리적인 소화나 또는 밥을 오래 씹었을 때 단맛이 나는 이런 아밀라제에 의한 효소에 의한 화학적인 소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입은 소화기관의 첫 번째 관문이죠. 그래서 입에서 침이 하는 역할이 바로 1차적인 소화예요. 그런데 입마름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잘 안 되니까 소화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입이 마른 사람들은 입만 말라요? 아니죠. 구강건조증이 있는 분들은요, 식도나 위 점막도 건조해요. 그래서 자극에 민감해지고, 또 이 침샘만 샘이 아니잖아요. 위 점막에 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위 점막의 샘들도 분비가 떨어지니까 소화액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화도 안 되고 영양 흡수도 잘 안 돼요. 특히 단백질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노년층의 체중 감소, 면역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한테 어르신 환자분들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발 살 좀 찌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대부분 입마름을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입마름을 치료해야 체중도 늘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각 이상, 우울증 등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구강건조증이 오래되면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해서 입과 혀가 불에 댄 듯 뜨겁고 얼음을 대야 되고 또 잠도 못 자고 이런 증상까지 발전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갱년기 증후군에 이 증상이 아주 흔합니다. 또 화병 있을 때도 왜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입이 건조하고 뜨겁고 하다 보니까 김치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하세요. 김치도 못 드시고 음식을 드시기가 힘들고 맛보기도 힘들어요.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우울증, 불면증도 함께 오게 됩니다. 네, 구강건조증을 빨리 치료해야 하는 이유 잘 아셨죠? 한의원에서는 이 침샘 분비를 정상화시켜서 입속을 건강하게 하는 한약치료, 침치료 이런 것들을 받게 되시는데요. 입술은 한의학적으로 위장에 속하고 혀는 심장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강건조증이 있고 구내염이 있다는 것은 위장과 심장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환자분들 중에서 구강건조증이 있으면서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증이 있다, 또는 구강건조증이 있으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심장과 위장에 관련된 증상이 같이 있는 분이라면 특별히 더 치료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고 정말 구강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강건조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한의원에 오셔서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